bass louder. 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대구동찬님 어서오시고요. 네. 스카이 1987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제야수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청사님하고, 네, 철동이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지금 아주 뭐 오늘 강하게 잘 끝났는데, 자, 현재 상황에 맞게, 그죠? 현재 시황 상황에 맞게 오늘 좀 이제 시황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략도 잡아드리려고 저녁 방송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눌림목 이제 매집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폭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어떤 유형의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튼 수요일인데, 자, 일단은 뭐,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네,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1.7%대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지수가 뭐 하락은 없었고, 약간 대신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큰 급등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요게 이 보시면요, 자, 좀 의미 부여를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아무튼 여기 잠깐만요, 지수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거를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종목들이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 올라가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종목들이 그냥 솟구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잘 잡기만 하시면 오랜 기다림 없이 수익을 좀 바로바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눌림목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눌림목 얘기의 거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그 수소차 다 아시죠? 수소차. 이 수소차 테마주들이 급등했을 때 그때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이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수소차들이 급등했을 때 나왔던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략을 하나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 수익들이 아마 편안하게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그거니까, 네. 일단 여기 시황부터 간단하게 체크하고 종목들 띄워놓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예, 청풍이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오늘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좀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하늘을 보니까 진짜 하늘이 예술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파랗다 못해 정말 진짜 바다 색깔보다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은 참 네, 맑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주식시장도 이제 시원하게 그 좀 답답했던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익들을 아무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일단은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매함에서 벗어났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이틀 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지수가 애매하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까지도 계속 애매한 모습을 조금 보여줬죠. 자, 보시면은 이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오늘 이제 상승 나오기 전에 그 전 단계를 한번 보죠. 자, 여기였는데요. 지수가 어때요? 그냥 이렇게 5월 초에 딱 띄워놨었어요. 딱 띄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코로나가 그 이태원 쪽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래도 지수는 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죠.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수가 되게 애매하다 그랬어요. 원래는 지수가 여기서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서 둘 중 하나 나올 거라 그랬죠. 이제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5%도 안 된다. 희박하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이런 식으로 초급등할 가능성도 한 10%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부분 옆으로 횡보를 할 것 같은데 횡보를 하거나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거, 아니면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서 돌리면서 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 미국 다우지수가 뭐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면 살짝 요 박스권 있죠? 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그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따라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딱 나온 거예요. 오늘도 추가 상승 조금 나왔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그 애매함이 있죠. 제가 자꾸 애매하다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머릿속에 박히시라고 자꾸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애매함을 벗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지수가 이 애매함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차라리 이렇게 뚫고 나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음봉 하나를 딱 한두 개 딱 나오면서 한번 꺾어 놓으면 이게 애매함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그거에 맞게 움직일 거다. 이제 그렇게 시험을 잡아드렸죠. 근데 지금 지수가 둘 중 하나였는데 위쪽으로 이제 뚫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수가 이 애매함에서 어제부로 벗어났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뭐 한다 그랬죠?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지수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들은 일제히 이렇게 급락 나올까봐 이거에 마음 졸이고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 애매함에서 벗어났죠. 근데 지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되게 쉬워요. 네.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네. 비관론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건데 되게 쉽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어제 2.25% 급등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대형주 위주로 종목들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소폭 상승에 그쳤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 보시면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1.78% 급등하면서 708포인트에 끝났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7% 오른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700포인트를 회복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에 그 뭐예요? 요즘에 뭐 저기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정대협인지 뭐 작년에 일본 얘기 있죠. 작년에 일본이랑 이제 싸울 때가 있었어요.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하락을 했던 때였고 여기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막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700포인트가 깨졌었어요. 1년 전에. 근데 거기를 지금 처음으로 회복한 거예요. 비관론자들은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일본이랑과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미국하고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회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뒤통수 친 겁니다. 이게. 개인들이 다 이렇게 쌍바닥 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보란듯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개인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잡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게 나왔어요. 네. 아무튼 이게 오늘 찍은 이 코스닥 지수가 작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그때 깼던 700포인트를 회복한 겁니다. 올해 최고점이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가 안 돼요. 한 690 정도였어요. 아무튼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지수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가겠어요?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아직도. 어떻게 가겠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저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되겠죠.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게 누굴까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 멤버는 반도체 IT 부품이에요. 요게 오늘 코스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자, 근데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월요일날 SK 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빠졌는 줄 아세요?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에 딱 9시 딱 시작하자마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제가 시황을 잡아드린 게 있어요. 뭘 잡아드렸냐면 이 SK 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월요일날 아침에 마이너스 3.3%까지 나름대로 이제 급락을 했어요. 코스피 대형주는 이 정도 빠지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아침부터 3%까지 막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말 동안을 지나면 주말을 거치면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했거든요. 대만의 그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죠. TSMC 보고 화웨이에 납품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만 그 회사도 알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 불똥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월요일 주말 동안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먼저 잡아드렸던 시황이 뭐냐면 미국과 화웨이였어요. 화웨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화웨이.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아침에 언론들이 이제 내보낸 뉴스들을 보면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것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시작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하락 별로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일반 개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들이부었겠죠. 그래서 이게 아침에 마이너스 3%까지 잠깐 빠졌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겠는데 반도체주들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올라올 거라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그리고 거래소에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미중무역 전쟁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막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인들이 반도체주 털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안 털리셨죠. 그리고 이때 핵심이 뭐였냐면 요건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여기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생각을 하시지 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낮에 2시간 3시간씩 방송하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은 이 시황을 다 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게 누군지 아세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중소형주들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앞으로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뉴스에 너무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 제가 팩트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 그 이슈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렇게 싸울 마음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 증시가 없어요. 중국도 안 빠지고요. 일본, 미국, 유럽, 우리나라, 심지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종목이 올라가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반도체, IP 부품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요즘에 아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도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시황을 좀 더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외국인이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건 얘기를 해드릴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월 15일 스승의 날 때까지는 열심히 팔다가 사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월화수를 보면 순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기관이 어떠냐면 기관이 전반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조금 판 걸로 되어 있지만 뭐 투신은행 그리고 잠시만요. 보면 기관이 대체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있죠. 이것도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어요. 오늘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산 주식이 SK하이닉스예요. 사고 있다고요. 웃기죠. 우리나라 그 개인들 신문 많이 보는 이제 그쪽에는 막 반도체가 망할 것처럼 그죠? 네, 미국이 화해를 때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작년처럼 또 그렇게 고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외국인은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죠. 기관도 더 열심히 사고 있고요. 개인들만 불안해하고 있고.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주를 지금 사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누구예요?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꼭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 상관없는데 아무리 개별주 단타만 치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폰크러쉬 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눌림목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눌림목 얘기를 계속 해요. 왜냐하면 눌림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려야 되고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눌림목을 벗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 가지 이평선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린 게 있는데 우리 회원들도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무방 회원분들도 제가 이제 이평선 특강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좀 짧게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21선하고 200일선 두 개를 얘기할 겁니다. 21선과 200일선. 20일 이동평균선이죠.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자, 그럼 여기 차트에서 이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21선하고 200일선이 지금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보여드리죠. 빨간색이 21선이고요. 네. 여기 보라색이 200일선이거든요. 네. 21. 네. 여기 200일선입니다. 빨간색이 21선이에요. 자, 보시면 이걸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200일선 있죠? 200일선. 200일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 이렇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폭락했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한 200일선까지 올라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일반 종목이건 지수건 이렇게 한번 꺾어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200일선 근처도 못 오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이 200일선까지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게 올라와도 한번 꺾어지거든요. 근데 그 가끔씩 진짜 그 확률이 낮은데 정말 센 종목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정말 센 종목은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딱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확률이 되게 낮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 확률이 어느 정도로 낮냐면 한겨울에 그 개나리 핀 거 보셨죠?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한겨울에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안 좋은 개나리라고 하는데 그쵸? 네. 그 정도의 확률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200일선을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고 또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겨울에 개나리 보는 거하고 비슷한 확률이에요. 네. 그런데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 정도로 이제 보기 드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200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4월 말 5월 초에. 여기 200일선이거든요. 이게 지지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쭉 한번 둘러봤죠. 봤더니 종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하고 어제 그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저희 방 종목 중에 한국정보인증이랑 한국전자인증 요 두 개가 지금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방 보조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요게 200일선이에요. 또 색깔은 똑같은데 보이시죠? 요 색깔, 여기 200일선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보통은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비관론자들이 이제 이걸 원했던 거예요. 떨어진다고 이제. 인버스 많이 산 사람들 있죠? 여기서 샀어요. 200일선 부딪히는 자리에서. 근데 코스닥 지수가 200일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특히 코스닥 종목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지수랑 똑같이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눌림목 강의를 더 많이 했어요. 왜요? 일반 개인들이 얘기했던 이런 쌍바닥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가겠구나 싶어서 눌림목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무방에서도 얘기하죠. 제가 무방에서 이제 이렇게 저녁 무방에서 어떤 기법 강의를 하면은 이미 우리 회원들한테는 2, 3주 전에 이미 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무튼 이제 눌림목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이게 잘 안 나오는 차트인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정보인증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멈추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요. 빨리 여러분들 집중해서 빨리 종목들 찾아내셔야 돼요. 왜요?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한국전자인증 있죠?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여기 200일선 여기서 지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해버린 거예요. 요게 눌림목이에요. 거래가 별로 안 보이시죠? 그렇죠. 상한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적게 보일 뿐이지 여기만 확대해서 보면 눌림목이에요.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리에 요렇게 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차트가 요렇게 생긴 종목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천에 널렸습니다. 널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사세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만 신났어요. 여기에서 지금 종목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눌림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굉장히
5월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한 보름 정도 개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왜냐면 21선 있죠. 21선 얘기 왜 했냐면 21선이 지지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태원에서 코로나 터지고 조금 이제 지수가 애매했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면 종목들이 바로 이제 급등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질질 끌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21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지수가 애매모호하니까 세력들도 옆으로 좀 더 돌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1선을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밑에 쪽으로 살짝. 개인들은요 21선을 이탈하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21선을 보는 사람이건 안 보는 사람이건 개인들이 극도의 긴장감 즉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개인들이 여기서 그 광분을 해요. 반드시 21선 반등 나온다. 막 물타기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가 잡혀 있거든요. 그 21선을 살짝 깼을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회원들 말고 일반 개인들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이제 계실까봐 제가 21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21선은 지지하는 게 아니다. 지지와 저항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지지선이 뭔지 막 그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막 그랬다고.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 지수인데 이렇게 딱 치고 나간 거예요. 자,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어제 오늘 늘어나면서 올라가죠. 그래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한동안 붕 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수가 붕 떠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여기 3월 달에 폭락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떠 있기만 해줘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눌림목 즉 세력이 재매집한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여기서 불을 뿜으면서 폭등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안 내려옵니다. 계속 떠 있어요. 지수가 떠 있는 동안 이 종목들도 쉽게 안 내려오고 붕 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떠 있을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주식 못 사요. 나중에 못 산다니까요. 내려와야 사죠. 지금 주식 사면 큰일 날 것 같죠? 한 보름에서 한 달만 지나보세요. 못 사십니다. 비싸서.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세게 안 나온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온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옵니다. 패자 부활전 하듯이 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재료가 있는데 세력이 조금 더디게 올리는 것들도 있어요. 뭐 패자 부활전까지는 아닌데 좋은 종목인데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맞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대형주도 가고 개별주도 같이 갈 겁니다. 둘 다 양쪽은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대형주, 내일은 개별주, 내일 모레도 개별주, 하루 쉬고 대형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아니요 같이 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계속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세력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력은 항상 이거예요. 세력은 개인들한테 수익 내주기를 싫어해요. 자기들이 노력한 거에 개인들이 그냥 들어와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싫으시겠죠. 자, 그러면 세력들이 개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지수를 폭락시키진 않을 것 같은데 개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붕 띄워놓으면 돼요. 붕 띄워놓고 알듯 말듯, 네. 갈듯 말듯, 네. 지수가 갈듯 말듯 그러면서 붕 띄워놓으면 돼요. 뉴스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개인들이 빚내서 신용을 엄청나게 써서 주식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두산이나 아니면 특정 대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계속 보여주겠죠. 곧 저 대기업이 부도날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부도날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아니, 얘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게끔 만들 겁니다. 언론이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실제로 개인들은 엄청나게 속아요. 개인들은 분위기에 속아요. 팩트에 속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속는다니까요. 뉴스를 자꾸 오래 보시면요, 그 세뇌당해요. 분위기에 세뇌당한다니까요. 감정적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주식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뉴스 많이 보시고 그러면 또 드라마도 많이 보시면 사람이 지극히 감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주식 투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실 때 항상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제발 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눌림목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답답해요 진짜. 눌림목 종목 적극적으로 공략하라고 얘기한 게 벌써 2달 됐어요. 저 4월달부터 얘기했고 3월달부터 얘기했거든요. 4월달부터는 눌림목을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2달 넘었다고요 지금. 아직도 이설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100% 제 말을 안 믿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시황 잡을 때 뭐 크게 틀린 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종목들 날아가는 거 다 놓치실 거야 이거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어떤 특정한 패턴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빨리 판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2년 전에 뭐 작년에도 갔었지만 2018년 말 2019년 요때 많이 갔던 테마주가 누구예요? 네, 수소차예요. 제가 여기서 수소차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소차가 그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앞에서 이렇게 크게 폭락했다가 한번 반등 나오고 여기서 눌림목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공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놓쳤었어요. 자, 그때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회원들도, 우리 정회원들도 제가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같이 공부하자고. 자, 뭘 보시면 되냐면 일진다이아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시간에서도 수차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일진다이아 볼게요. 일진다이아가 예전에 여기서 공략을 했었어요. 일진다이아는 여기 보시면 뭐 여기까지 멀쩡했었죠, 그죠? 주가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을 잘 만들고 있었어요. 2018년이었는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였죠, 이때가.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10월 말까지 폭락을 합니다. 예, 보시면 이 주가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여기가 대충 한 2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3만원 조금 안 돼요. 여기는 얼마냐면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마이너스 40%, 심하면 마이너스 50%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박살났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빠졌었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때 아수라장이었어요. 어떻게 아수라장이었냐면,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요, 다우지수가 이런 식으로 폭락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었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이때 거의 아수라장이었어요. 패닉장이었어요. 패닉이었거든요. 이때.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떨어집니다. 다우지수는. 수소차가 그때 갔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이제 손실을 입히고, 요렇게 반등 조금 나오고 돌리고 있다가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세력이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여기서부터 쫙 올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때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폭락을 했던 거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반등이 나왔죠. 이때도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고, 지금도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요번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던 그거고요. 요건 뭐예요? 여기 3월달이겠죠? 요거는 4월달에 지금 종목들 많이 올라왔죠?
네, 이때를 지금 4월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만큼 급락했던 거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렸죠, 그죠? 이만큼 반등이 나와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놨어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바로 올리지를 못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리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당시에 일진다이아가 뭐였냐면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는 아니고 한 부대장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주는 풍국주정이랑 유니크 이런 거였는데 그 종목들은 여기서 그냥 상한가를 찍으면서 바로 가버렸어요. 대장님이 먼저 가고 이제 부대장이 뭐 했냐면 상한가는 안 나오고 상한가에 준하는 양봉들을 뽑으면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고요.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어요. 대장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부대장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대장주들은 그냥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었어요. 과열됐겠죠? 그죠? 대장주들이 과열돼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눌림목을 만들면서 쉬고 있었던 부대장 이제 수소차 중에서 이 부대장주들이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급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자, 21선 근처 가니까 어때요? 슬슬 돌아 나가죠, 그죠? 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일진다이아가 보유 종목이었냐고요? 예, 급락 전에도 보유 종목이었고 급락 후에도 보유 종목이었고 이런 자리에서도 추천이 나갔었어요. 다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사시고 기존 회원 중에 비중이 적으면 사시라 그랬어요. 보유 종목이었어요. 성창 오토텍 같은 것도 그 당시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치셨어요. 이때 이 회사 주가가 여기 16,000원, 뭐 17,000원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는 이미 놓치셨어요. 발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건 끝났어요. 그랜드 바겐 세일은 끝났다고요. 지금 어디에서 주식을 사셔야 되느냐? 여기서 사셔야 돼요. 발바닥에서 주식을 사면은 이제 제일 싸게 샀으니까 수익은 제일 많이 나실 수 있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단점과 전저점을 깰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저점에 샀는지 안 샀는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식을 사시면 수익률은 여기보다는 현저히 좀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주식을 살 때는 일반 초보분들은 그래요. 주식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바닥에서 주식을 사실 때는요, 본인이 사신 종목이 대장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고 다 폭락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식을 살 때는요, 대장주인지 부대장주인지 쫄병인지 다 알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선발주자인지 후발주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힘을 보면 알거든요. 거래량 딱 체크해 보면 누가 대장인지 번호 다 매길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예, 규선현님 어서오세요. 네. 맞죠, 그죠? 그때도 급락 전에 샀는데도 수익이 더블 났었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선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안철수씨 테마주 하는데 안철수씨 테마주가 200개가 넘었거든요. 제가 그때 무료로 그 200개 종목을 제가 순서를 매겼었어요. 이 녀석이 1번이고요. 대장주를 다 뽑아드렸었어요. 무방에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다 적어드렸어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네. 10년 전에도 맞췄는데 지금은 못 맞힐 것 같으세요? 공방에서 대놓고 제가 적어드렸다니까요.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천에 널렸다는 거예요. 제가 종목들이 널렸다는 얘기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라고요. 장점이 뭐예요? 수익이 금방 나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얼마까지 수익이 나요? 여기 한 3만원 정도거든요. 여기는 얼마인데요? 거의 47,000원 잡혀있죠. 대충 계산해보세요. 60% 수익이에요. 1, 2주 만에 60%짜리 수익이 난다고요. 여기서 상한가가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짜리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이런 수익이 많이 나오실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회원가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지수가 애매함을 벗어났다 그랬죠. 애매함이 뭔데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잖아요. 횡보 또는 이제 삼각순회명이죠. 코스피 지수가 이 좁아 터진 이 감옥, 이 삼각순회명에서 벗어나서 위쪽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미국이랑 같이요. 미국이랑 같이. 코스닥 지수는 뭘 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답답했던 여기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뚫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다시 들어오면 전 더 좋아요. 한번 뚫기만 하면 다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세력들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는 아침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대형주, 개별주들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때요? 난리 나잖아. 아침부터. 어제 미국이 하락 마감하니까 삼성전자 못 가겠네. 딱 계산 나오니까 세력들이 바로 이제 개별주 세력들이 바로 활동하잖아요. 종목들이 대부분 21선에 있었거든요. 요즘에 21선에서 바로 드는 종목들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3%짜리 5%짜리 손절가 걸면서 분할 매수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달 내내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그거 당장 그거 버리시고 그냥 종목 사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익들이 지금 많이 나실 겁니다. 바로 간다니까요. 이 당시에 일진다역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수차였거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냥 다 계속해서 그냥 어디 연구원까지 다 해서 증권사 할 거 없이 다 쏘차기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개인들이 뭐 했을까요? 주식을 안 샀어요. 왜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3차 세계대전 난다고 아무도 주식을 안 샀어요. 안 샀다니까요. 언제 사는 줄 아세요?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오면 그때쯤 가서 수소차는 영원히 갈 거야 그러면서 언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요. 왜요? 눌림목인 줄 알고. 미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얘기할 때 좀 들으시지. 꼭 여기서 사요. 그때는 바뀌어요 입장이. 무방 회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눌림목 같은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요? 눌림목 아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지금 이게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죠. 기회니까요. 나중에 꼭 이게 바뀐다니까.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바뀌어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눌림목 아닌가요?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저는 거꾸로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지수가 애매하니까 종목들이 애매했었어요. 근데 지금 뽑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몇 개를 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급등하고 있다고. 자, 뭐가 있을까요? 뉴보텍을 보죠. 오늘 아침에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게 뭐였냐면 정책주예요. 제가 정책주 많이 갈 거라 그랬죠? 지수가 애매할 때는 누가 간다고요? 우선주. 그리고 정책주예요. 왜요? 애매하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확실한 게 뭐겠어요? 정부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뉴보텍이 한국형 뉴딜 중에서 이제 그린 뉴딜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눌림목이잖아요. 아까 일진다이아랑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어제 뜬금없이 장 마감할 때쯤에 16%까지 급등하더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풀렸죠.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과 다 합하면 한 50%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어디서요? 눌림목 구간에서. 그리고 수익 났어요. 저희는 뭐 거래 터진 다음에 매매 안 해요. 거래가 없을 때 사서 거래가 터지면 팔아드려요. 오늘 싹 다 팔았어요. 싹 정리했어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요게 잠깐만요.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4월 22일 날, 네, 한 달 안 됐죠, 그죠? 네, 여기서 첫 나왔어요. 수돗물 수혜주. 스윙이에요. 원래는 아마 여기서 바로 갔었을 것 같은데 이태원에서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좀 시간을 좀 끌었어요. 뭐 한 달 안 걸렸으니까 뭐 스윙으로 적당한 수익을 낸 거죠. 네. 30% 이상 수익 났어요. 한 달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익입니다. 뭐예요? 정부 정책 수혜주잖아요. 날라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눌림. 차트 이거 다 아시죠? 이건 초보들이 봐도 알아요. 이건 그냥 눌림목이에요. 자, 그러면 개별주만 갈까요? 아니죠. 대형주도 가요. 제가 테슬라 얘기 가끔 하죠.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런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회원들한테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그러면서 테슬라 공장 있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그 테슬라 공장 주차장에 찍힌 제가 그 사진과 그 뉴스를 보여드렸어요.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 테슬라 공장의 그 주차장에 직원들이 하도 출근을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 차로 꽉 차 있고 그냥 그 차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그 배송을 한대요. 그런 뉴스가 나왔길래 그걸 막 보여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관련 종목 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당연히 갔겠죠. 누가 가요? 테슬라가 가면 삼성 SDI랑 LG화학이 가잖아요. 근데 LG화학 요즘은 좀 덜 잘 못 갑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개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는. 삼성 SDI가 뭐냐면 이거예요. 눌림목을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세 번째 만들고 바로 간 거예요. 33만원이죠.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가 34만원, 35만원이었어요. 다 올라왔어요. 근데 개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삼성 SDI가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죠. 이게 그래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저희 방 추천주거든요. 언제 샀냐면 여기서 샀잖아요. 4월 3일날 그러니까 지수 폭락하고 나서 한번 들었다 놓을 때 있죠. 네. 그때 여기서 4월 초에 샀어요. 삼성 SDI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삼성 SDI 2차전지라고 해서 추천했었어요. 매수가 24만원이에요. 오늘은 33만원, 수익이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만큼 수익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대형주라서 우리 회원 중에 좀 넉넉히 사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 투자하신다고 사신 분도 있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다 눌림목이라니까요. 30만원짜리 대형주인데 개별주 눌림목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대형주가 이렇게 가고 나면 나중에 뭐가 가요? 중소형주는 상한가 치면서 가요.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 동전주들 있죠? 200원, 300원, 4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셈을 내죠. 거기서 점 상한가도 나와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래, 내가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좀 손해도 많이 받고 수익을 좀 못 냈는데 그 수익을,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들이 어디서 급등 나와요? 21선에서 튀어오르잖아요. 왜요? 지수가 애매했고 코로나가 좀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했던 거예요. 저도 지수 방향이 좀 애매했는데 저도 이제 그 머릿속에서 그 애매함이 사라졌어요. 오늘 종목들 막 다 일제히 들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아까 보여드렸죠?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이것도 저희 반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올라오는 거 보세요. 살벌하게 올라와요. 옛날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그때는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들었다 놨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확 들어버려요. 그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오늘이 20대 그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거든요. 오늘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그 통과 안 되면 끝이거든요. 통과가 되니까 세력들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이 재료는 오랫동안 못– 오늘 끝을 내자. 그래서 이제 아주 끝을 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시간에서 또 올라왔어요. 저기 한국정보인증 보시면 세력이 오늘 끝을 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거래량을 보세요. 네. 끝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끝을 보려고 마음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한국정보인증도 보시면 이게 시간에서 또 올라왔거든요. 또 급등했는데 하여튼 끝을 보려고 지금 작정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전자정보인증은 대량 거래가 아직 아니죠. 한국전자인증에 비하면 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게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부 정책 주잖아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거니까요. 아까 뉴보텍 뭐라고요? 그린 뉴딜. 그죠? 테슬라 2차 전지는 뭐예요? 정부에서 미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이잖아요. 전기차. 안 보이세요? 정부 정책 테마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린으로 가잖아요. 친환경, 녹색. 오늘 시간에서 뭐가 급등했냐면 뭐 대성 파인텍 같은 태양광 이런 것들이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린 뉴딜. 언택트 하면서 막 이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다 언택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또 뭐예요? 아, 또 개인들 저쪽에 몰렸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린 뉴딜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뉴보텍 있죠? 저것도 뭐예요? 그린 뉴딜이에요. 그 수소차는요? 그린 뉴딜이죠. 내일 아침에 아마 수소차들 아마 다 급등할 겁니다. 수소차 급등할 거라고 제가 이미 2주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왜요? 전기차가 가면 2차 전지 가고 2차 전지 가면 어차피 수소차도 결국엔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소차도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충전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종목들이 다 어디서 급등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급등합니까? 21선쯤에서 지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방 종목들 중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되게 많은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했어요. 왜요? 눌림목 상승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탐색전을 펼치더라고요. 네.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자, 그러면 일진 다이어로 돌아가서 마무리해드리고 정리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 일진 다이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게 급등을 했죠, 그죠? 이때 급등했을 때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뭐 하루에 한 종목씩 급등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50개가 넘었거든요, 시장에. 네.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일제히 동시에 급등했어요, 정신없이.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북한이 우리나라 위협할 때 뭐 갖고 위협해요? 뭐예요? 다연장포인가요? 네, 트럭에다가 로켓 이렇게 여러 발 실어가지고 막 연속으로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종목들이 그렇게 날아다녀요. 약간 시차를 두고 계속 막 확 날아다닙니다. 네. 지금 준비 안 해놓으시면 그때 가서 하다가 하다 다 끝나버립니다. 뭐였지? 그러다 끝난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여기서 안 사고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때 안타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 방에선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때. 수소차들을 거의 여기서 다 팔았다고요. 저희만 팔았겠어요? 이 기업에 그때 유니크 같은 기업은 오너가 자사주 팔고 막 그랬어요. 기업 오너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은 샀다니까요. 왜요? 더 간다고. 지금 종목들이 정리해 드릴게요. 바닥에서 저 발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거는 지났어요. 뭐 사셔야 돼요? 허리쯤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사시면 돼요. 오랜 기다림 없이 최소한 30에서 50%짜리 수익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뉴보텍 보여드렸잖아요. 50%는 안 돼요. 근데 30%, 40%짜리 수익 내신 분들 많아요, 우리 방에. 싹 다 팔았어요. 그 돈 갖고 어디 가겠어요? 다음 종목으로 이사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최대한 목에 좀 힘을 줘서 여러분들 제발 두려움을 버리시고 종목들 열심히 공략하시라고 제가 목에 힘을 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좀 어떻게 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망설이실 때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희 방 종목 뉴보텍 오늘 다 팔았지만 이런 거
삼성 SDI. 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있거든요. 뭐겠어요. 회원들 눌림목 종목들 있죠? 그런 거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요런 자리에서 매집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제히 로켓 쏘듯이 일제히 갈 거예요. 그때 가서 뒤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이왕에 들어와서 같이 수익 내실 거면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네. 지금 아까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저희 방 스타일은 뭐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 스타일은 뭐 문자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한 번에 사고 편안하게 팔아드립니다. 직장인이 한 80%예요.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는 리딩이 되게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방송 하루에 3시간씩 하고요. 녹화 방송 단 한 개입니다. 장중에 기법 강의 이런 것들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회원들 뭐 상담 요청하면 다 1대1로 다 답변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손절 없고요. 네. 그리고 방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분들이 나이대가 40대 중후반에서 50대가 많으세요. 물론 20대 대학생도 있고 30대 직장인분들도 계신데 나이대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많으세요. 여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방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손절 그런 거 없이 네, 제로가 강한 종목들 이런 걸 매수해서 공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회원분들 수익 잘 나실 수 있게 하루 종일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왜요? 불안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 그러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방은 단기도 하고요. 스윙도 같이 합니다. 네. 중기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중기도 할 건데 아까처럼 삼성 SDI처럼 대형주도 일부 추천을 해요. 네.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이나 뭐 투자 자금이랑 상관없이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외국인 수급도 좋은 대형주를 추천을 하고요. 실적도 제일 좋거든요. 삼성 SDI가 2차전지 우리나라 대장주예요. 대형주는 저런 거 추천하고요. 개별주는 네, 힘이 있는 재료가 강한 네, 그런 종목도 추천하니까 네, 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저기 뭐예요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도움들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종목들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여태까지 비관론자들한테 속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쌍바닥 찍는다고 속으셨죠? 이제 그만 속으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제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상세하게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